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카타임 토마입니다. 제가 이 렉스턴 스포츠 칸 연식 변경 모델을 시승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정말 기대가 많았던 차량이죠. 그동안 렉스턴 스포츠 하면은 180마력, 187마력 요 2.2 디젤 엔진이 들어가서 차량 크기에 비해서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좀 나왔던 차량이잖아요. 저번에 페이스리프트 때 이 멋진 외관 디자인을 적용을 하면서 많은 것이 변할 것이라 기대를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부분 변경 전 모델과 동일한 파워를 가진 엔진을 쓰면서 많은 분들을 약간 좀 실망을 시켰었는데, 이번 연식 변경을 통해서 그런 단점을 제거한 것이 렉스턴 스포츠 연식 변경 모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차는 지금 익스페디션 모델이에요. 그래서 렉스턴 스포츠 칸 중에 가장 비싼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비 오네. 비싼 모델이니만큼 좀 더 스포티한 모습, 좀 더 오프로드 차량에 알맞는 그런 몇 가지 요소들이 적용되면서 단단한 외관 포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칸 모델이라 앞에 칸 레터링이 딱 들어가 있는 점 굉장히 멋있죠. 그리고 이 두툼한 범퍼를 통해서 단단한 모습, 단단한 느낌을 전달해주고 있고요. 이 아래쪽에 레드 포인트를 준 스키드 플레이트를 적용하면서 그 특유의 그 느낌, 차체를 그 보호해주는 그런 느낌을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드램프는 똑같고, 그리고 이쪽에 포그램프는 세로 배치를 통해서 반사식 LED 등을 적용하면서 좀 더 세련된 느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익스페디션 모델은 18인치의 BF 굿리치 올터레인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스프링이 파란색이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특이했고, 두툼한 휘라치 클래딩을 가지고 하면서 좀 더 차를 좀 보호하는 느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이 가니쉬, 이게 뭐 어떤 역할을 하는 건 아닌데 굉장히 차가 멋스러워졌죠. 이 가니쉬를 통해서. 사이드미러 커버에 이쪽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카메라가 달려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네, 서라운드 뷰가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요거는 좀 이따 주행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아이고한테 배운 거, 여기에 이 가드가 있다는 게 뭐냐면은 오프로드 가가지고 문을 열었을 때 이 차체를 조금이라도 더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플라스틱 가니쉬가 여기 설치가 돼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밑에는 오프로드용 사이드 스텝이 들어가 있습니다. 파이프 형태라서 되게 단단해요. 휠 얘기를 안 드렸군요. 블랙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에 광이 좀 살아있는 그런 휠이 들어가 있어요. 2열 휠아치 역시 두툼한 형태의 클래딩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주유구와 요소수 주입구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짐칸에는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롤바라 그러나?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도끼가 있습니다. 도끼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뒷부분으로 가보면은 뒷부분에서는 변한 거는 뭐 없고요. 여기 이제 플라스틱 장식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여기에 이제 발을 잘 올릴 수 있도록 이 발판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짐칸에 타기 편하게 스태퍼가 있는데, 제가 이 스태퍼를 어떻게 빼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저게 전시장에 있는 거는 스태퍼가 빠져 있어 가지고 계단처럼 저거를 타고 올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제 차 아니니까 괜히 잘못 만졌다 부러지면 큰일 나니까 더 이상 건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머플러 TV 수도꼭지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 차량은 500kg까지 적재가 가능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리프 스프링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5링크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짐칸은 되게 넓어요. 지금 저희가 캠핑을 와 있는데 캠핑짐을 싣고도 남을 정도로 굉장히 넓은 그런 짐칸을 자랑을 합니다. 여기 익스페디션 로고가 이렇게 딱 박혀 있네요. 자, 그럼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익스페디션 모델이다 보니까 이렇게 투톤으로 좀 더 고급스럽게 실내를 마감하는 것 같아요. 올류 렉스턴보다는 내장 소재가 그렇게 올류 렉스턴보다는 약간 좀 고급스럽지 않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2열의 승차감은, 이게 2열 이 시트가 픽업 트럭의 특성상 뒤로 제껴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타는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실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사실 픽업 트럭의 2열이 그렇게 편하진 않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차량은 썬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면부를 보자면은 기본적인 디자인은 뭐 올류 렉스턴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의 렉스턴 스포츠라든가 크게 뭐 변한 건 없어요. 동일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이 스티어링 휠, 이거는 올류 렉스턴의 뒷거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부분은 좀 아쉽죠. 여기 보시면은 주행 보조 기능을 이걸로 쓸 수가 있고요. 여기 이쪽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거를 여기서 쓸 수가 있고, 요게 그 핸들 열선, 이 차는 열선이 들어갑니다. 아쉬운 부분이 여기죠. 기어
기어 레버는 바뀐 게 없어요. 참고로 이 차가 엔진은 더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미션은 아이신 미션, 6단 미션 그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나중에 아마 현대 자동 미션, 자동 8단 미션으로 바뀌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간에 기어 레버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기어 레버 타입으로 되어 있다는 게 불만은 아니고, 이게 이제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쪽 공간을 다 잡아먹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수납 공간이 조금 실용적이지 못하게 되어 있다라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컵홀더, 여기에 컵홀더가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이 부분도 이렇게 해서 운전하면서 쓰기에는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있는 게 가장 좋겠죠. 이쪽이나. 그거는 아마 미션이 바뀌면은 이 형태도 좀 바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는 수동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좀 가볼게요. 그리고 열선 시트 1단짜리예요. 열선 시트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2열도. 시트 포지션은 여기 이 레버들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들어가 보면은 시동을 켜볼게요. 하이패스를 이용하실 경우 카드를 삽입하십시오. 여기에 스피커가 올라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이게 이제 커스터마이징이죠. 여기서 이제 램프도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이번 차는 디지털 클러스터가 들어가 있죠. 그래픽은 동일합니다. 올류 렉스턴과 동일한 그래픽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디스플레이가 똑같더라고요. 인포콘 들어가 있고 블루투스 뭐 이런 거 다 똑같습니다. 이런 거 올류 렉스턴이랑. 자, 이쪽에 시거잭 2개 있고요. USB 포트 2개 있고, 그리고 무선 충전할 수 있는 무선 충전 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부러웠던 건 요거, 여기에 손잡이가 있는 건 좀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터치인 줄 알았는데 터치가 아니에요. 요렇게 버튼식입니다. 버튼을 눌러야 되는. 이렇게 서라운드 뷰가 있어요. 그리고 3D도 되고요. 이 긴 차량이다 보니까 이거 없으면은 사실 운전하기가 조금 어렵긴 하더라고요. 자, 이 정도까지 실내외 봤고요. 이제 주행하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쌍용 렉스턴 스포츠칸 연식 변경 모델과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인, 외관 디자인, 전작에 비해서 연식 변경 전에서 이렇게 크게 달라진 점은 없어요. 외관 살펴보면서 말씀드렸듯이 이 익스페디션 모델에 강인함을 부각시킬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탑재되긴 했지만, 그거 말고 기본적인 디자인에서 변경은 없어요. 이 차가 변경된 거는 엔진이 바뀌었어요. 엔진이 전작 같은 경우에는 이 카는 187마력인가 그러고 그냥 일반 스포츠 모델은 180마력이었잖아요. 근데 이 차량은 올류 렉스턴과 동일한 202마력의 최대 토크 45kgm의 파워를 자랑하는 새로운 엔진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렉스턴 스포츠칸이 심장병 이라는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 타고 다니면은 한 197마력이면 좀 부족하게 느껴지긴 해요. 일상 중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거보다 조금만 더 잘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조금씩 들거든요. 저는 이제 올류 렉스턴을 타다 보니까 202마력조차도 여기에 한 3리터 엔진이 들어가가지고 한 300마력에 가까운 힘을 불어 넣어주면은 좀 더 만족스럽겠다, 이런 생각이 가끔 들거든요. 이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187마력이 차를 견인하기에는 충분한 그 성능일지 몰라도 이게 엄청 긴 차잖아요. 긴 차량이다 보니까, 그리고 무겁고, 이런 차량을 견인할 때 살짝 부족하다고 느꼈던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근데 202마력과 187마력, 그 마력 차이가 한 15마력 정도 늘어났는데, 보통 이 정도의 그 마력이 늘어나면 토크도 조금 늘어났고 마력도 조금 늘어났는데, 이 정도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체감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타보니까 체감이 되네요. 확실히 잘 나가요. 시원하게 잘 나가. 그런 부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악셀을 밟았을 때, 예전에 그 i9차 렉선 스포츠칸 탔을 때는 그때를 좀 기억을 해보자면 이 차량이 좀 더 잘 나가는 느낌 확실히 듭니다. 그리고 이 미션은 안 바뀌었어요. 미션이 아이신 6단 미션입니다. 올류 렉스턴 같은 경우에 현대 자동 8단 미션이 탑재가 됐죠. 제네시스에 들어가는 그 미션. 아이신 6단 미션이 세팅은 좀 잘 못 해놓은 것 같아요. 이게 타다가 이게 변속감이 좀 많이 이질적인 느낌이 들긴 듭니다. 가다가 중간 한 번씩 좀 잡아당기는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변속이 제때제때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문제는 예전에 렉선 스포츠칸에도 있었어요. 아이신 6단 미션의 세팅이 조금은 이상하다. 많이 이상한 건 아니고, 타다 보면은 약간 답답할 때가 있다.
라는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엔진이 바뀌면서 정말 큰 단점이 사라졌지만 아직 개선할 부분은 있는 거죠. 제가 듣기로는 언젠가는 이 IC 미션이 아니라 자동 8단 미션이 올라갈 예정이라고 전 들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좀 더 부드러운 주행 질감을 보여주지 않을까. 뭐 지금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약간의 답답한 그 미션 변속이 좀 더 개선될 것 같아요. 자동 8단을 넣는다면 말이죠. 이 차량이 좀 길잖아요. 그리고 올류렉스턴에 비하면 이거는 이제 두 칸으로 되어 있잖아요. 짐칸이 이제 뒤가 잘라지고 짐칸이 붙은 거니까 두 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하면은 뒤가 조금 늦게 따라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약간 좀 비틀리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이렇게 비틀리는 느낌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체가 길고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이 정도 이렇게 유격을 안 주면은 차체에 좀 무리가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좀 유격을 준 것 같고, 그래서 급하게 차선 변경을 이렇게 한다면은 차가 출렁출렁해요.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차가 길고 두 칸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핸들링이 전자식 스티어링 휠인데 개인적으로는 올류렉스턴의 스티어링 휠이 더 그립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립감이 나쁘진 않아요. 여기에 이제 타공 처리도 돼 있고 그래가지고 그립감이 나쁘진 않은데 올류렉스턴과 비교한다면은 올류렉스턴 쪽이 좀 더 그립감이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 자체도 좀 나쁘진 않은데 조금만 더 두꺼웠으면 좋겠다. 이 차체 크기에 비해서 조금 얇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만 더 두꺼운 스티어링 휠이면은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핸들링을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뒤가 조금 늦게 따라오는 그 감각이 있기 때문에 핸들링이 막 날카로운 그런 핸들링은 아니에요. 근데 유압식보다 확실히 핸들의 유격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그렇게 있진 않아요. 그래서 차량의 앞부분은 잘 따라갑니다. 차가 기니까 뒤가 조금 더 늦게 따라오는 느낌인 거지 앞부분은 잘 따라갑니다. 핸들링도 이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제동 성능을 말씀드리자면 쌍용이 참 브레이크 세팅을 예전에 이렇게 잘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브레이크는 되게 좋아요. 이 정도의 이 큰 5m가 훨씬 뛰어넘는 이 차체를 아주 잘 세워줍니다. 타면서 그 브레이크를 좀 밟아봤는데 쫄깃하게 잘 잡아주는 느낌이에요. 느낌이 되게 좋아요. 감성적인 부분이 되게 좋아서 네, 되게 잘 잡아준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여기서 한번 좀 세게 돌아볼게요. 자, 확실히 좀 롤링은 있어요. 긴 차다 보니까 롤링은 어느 정도 좀 있고 그게 이제 SUV보다 좀 심하죠. 그 롤링이. 확실히 제동 성능은 좋고요. 자동 8단 미션이 더 이 IC 6단 미션보다는 좀 더 변속감이라든가 좀 더 부드러운 느낌? 그런 부분에서 부드러운 변속감을 보여준다는 면에서는 자동 8단 미션이 더 좋은 것 같아요. IC 6단 미션보다는. 이렇게 하나하나 바꿔가는 게 좀 재밌긴 해요. 보통은 부분 변경 때 이런 엔진이랑 미션을 한꺼번에 다 같이 바꿔주잖아요. 근데 이 차량은 부분 변경 때는 외관만 바꿔버리고 연식 변경 때 엔진 바꾸고 아마 다음 연식 변경 때는 아마 이 미션도 바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참 재밌죠. 한 번에 바꿔주지. 정숙성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정숙성은 나쁘지 않습니다. 달리면서 크게 시끄럽다 이런 건 아닌데 다만 올류렉스턴과 비교를 하자면은 풍절음이 조금 있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 아쉽고, 그리고 뒷자리 진동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올류렉스턴보다 없는 것 같아요. 의자가 이 차체에 딱 붙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이들도 진동은 좀 덜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게 그 등받이가 벽에 붙어 있으니까 딱 붙어 있잖아요, 벽에. 근데 렉스턴 같은 경우에는 떠 있으니까 약간 좀 진동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거는 뭐 제가 느낀 건 아니고 저희 아이들이 뒷자리 진동이 좀 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만 바퀴가 이제 저쪽에 서스펜션 저쪽에 있다 보니까 충격 완화를 저 바퀴가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서스펜션이랑 좀 멀기 때문에 그런 충격 면에서는 좀 더 심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빨리는 못 밟아보고 한 시속 140km 정도까지는 밟아봤어요. 140km까지 밟았을 때 어떤 안정감 측면에서는 괜찮았습니다. 픽업 트럭이 140 정도 안정감 있게 달릴 수 있다 그러면 되죠. SUV도 아니고 픽업 트럭인데 괜찮게 만들어진 픽업 트럭 같아요. 지금 익스페디션 같은 경우에는 기본 시작 가격이 4천만 원이 약간 안 되는데 그 정도면은 가성비도 상당히 좋은 편이죠.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이 차량은 세금이 싸잖아요. 세금이 훨씬 싼 그런 장점도 있고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타고 캠핑을 좀 다녀왔거든요. 역시 저 짐카는 진짜
광활합니다. 그 캠핑짐이 진짜 다 들어가고 진짜 좋아요. 오픈 트렁크라 그런 부분 이제 롤바나 아니면 덮는 거 있잖아요. 덮개 그런 걸 해놓으면은 웬만한 SUV보다 좀 더 좋은 실용성을 갖게 될 것 같아요. 자, 칭찬을 많이 했는데 이제 단점을 좀 말씀을 드려봐야죠. 이 차량의 단점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반자율 주행이 탑재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지금 차선 중앙 보조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선 잘 맞춰요. 잘 맞춰갑니다. 그리고 오토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어요. 근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안 들어가는 거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야 앞차와의 간격을 조절하면서 반자율 주행을 할 텐데 이거는 그렇진 않아요. 여기 이걸 누르면은 이제 그건 돼요. 차선 중앙 그건 되기 때문에 차선 중앙 유지 보조 기능은 올류 렉스턴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켜놨는데 라인 잘 따라가고 운전 잘해요. 근데 이 앞차 간의 간격, 자동 간격이 조절이 안 된다는 거 하는 김에 다 하지 그걸 빼놨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좀 아쉽고요. 기왕 전자식 스티어링 휠을 넣어준 김에 그것까지 넣어줬으면은 이 차를 사시는 분들이 더 만족감을 느끼셨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썬루프 요만큼 반밖에 안 열린다는 거 이런 부분은 좀 아쉽죠. 저기에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걸 자르다 보니까 구조상 더 뒤로 못 미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죠. 기왕 썬루프 넣어줬는데 좀 개방감 있게 열리면 좋겠는데 반밖에 안 열리니까. 미국산 픽업 트럭들도 당연히 좋죠. 미국산 픽업 트럭들은 그 정통성이 있잖아요. 픽업이 그렇게 대중화된 나라에서 몇십 년 동안 100년 가까이 그 시간 동안 그 픽업 트럭만 만들어낸 그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 차량과 비교하자면은 좀 기본기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한국에서 타기에는 이 차량이 더 괜찮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그 차량들은 좀 투박한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 차량 보면은 이제 좀 깔끔하거든요. 좀 고급스럽기도 하고 물론 이제 그러니까 지금의 트렌드랑은 안 맞죠. 이 클러스터 그리고 AVM 모니터의 배치도 그렇고 버튼 디자인도 그렇고 좀 한 세대 전 거 같긴 하지만 그래도 버튼의 직관성, 배치 같은 거 직관성도 괜찮고 버튼의 크기도 괜찮고 이런 다이얼의 움직임도 괜찮고 디지털 클러스터도 올류 렉스턴과 동일한 그 인터페이스거든요. 이걸로 이제 다 바꿀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그 미국산 픽업 트럭들보다 좀 더 가성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산 차량들 보면 3.6L 막 이런 대배기량 가솔린 엔진에 기름 엄청 먹잖아요. 근데 이건 2.2L 디젤 엔진에 파워도 이 정도면 적당하고 기름도 대략 리터당 10km 정도 나오거든요. 그 정도면은 이 정도 크기의 차를 타면서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픽업 트럭을 좀 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웃도어, 레저 이런 걸 즐기시는 분들, 상용 그 차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쌍용 렉스턴 스포츠칸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쌍용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죠. 지금 그 쌍용이 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되게 잘 팔리고 있어요. 월 한 2-3천 대 정도 팔리는 것 같은데 괜찮은 성적을 올리고 있는 차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괜찮은 성적을 올리고 있는 차였는데 이제 이렇게 엔진도 더 좋아졌고 그리고 익스페디션이라 그래서 드레스업을 하면서 좀 더 멋진 차가 된 것 같으니까 좋은 차인 것 같아요. 좋은 선택이 될 것 같고요. 승차감 측면에서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이 차량은 18인치 휠이 들어갔고 타이어도 18인치 타이어가 들어갔습니다. 올류 렉스턴보다 좀 약간 물렁물렁한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타이어가 다르더라고요. 올류 렉스턴 제 거 같은 경우는 20인치 휠 타이어가 들어갔거든요. 이 차량은 18인치가 들어간 만큼 조금 더 이렇게 말랑말랑한 느낌이 그래서 있는 것 같아요. 이 차를 제가 시승한다고 했을 때 커뮤니티에 이제 한 2분 정도가 그 궁금한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 조금 그 영상 내용에 답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간단하게 짧게 타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말씀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 감사합니다.